감사합니다. 힘이 팍팍 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애기도 키워보신 분 계세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요,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고 쓰여 있어요. 저 역시 이제 아기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 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읽어봤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진 거는, 이거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만 읽을 책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사는 모든 인간에게 유익한 책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서론부터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볼 수 있는 삶의 패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일 거야 라고 100% 예측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삶을 사는 어떤 패턴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미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고, 이거를 이제 한국의 최성의 조벽이라는 분들이 이걸 좀 한국화시켜서 사례도 바꿔가지고 이제 쓴 책이에요. 성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감정 코칭, 즉 어린 아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어른과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라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겪는데 그거를 표현할 줄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이게 섭섭한 감정이란다, 이게 무서운 거란다, 그 언어를 그 감정과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아이는 그거를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연구한 결과도 이야기해 주세요. 심지어 아이들의 소변 검사하잖아요. 거기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걸 보면 부모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예측이 가고요. 그런 아이가 3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측 가능한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감정 코칭이라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거. 이게 이 책을 함축시켜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이소부와 혹시 아세요? 한국말 아니면 거의? 네, 황금알을 나누는 거위.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책 중에 하나인데, 스티븐 코비 박사는 요거를 어떻게 봤냐면요, 거위는, 그 황금알은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예요. 거위는 그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주체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자녀가 이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는, 요거는 내가 원하는 황금알이에요. 근데 이 황금알을 만드는 건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를 잘라가지고 황금알을 끄집어냈더니 거위가 죽잖아요. 내가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 거위를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유익한 책이기도 했어요. 아이한테 써먹게 바로바로 나온다는. 근데 동시에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했던 책이에요. 저를 돌아보게 하면서 눈물을 흘린 대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핵심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을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로 본다면, 그래서 그 아이가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격체로 본다면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다라고 그런 시각을 보게 되면 아이가 나쁜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든 감정은 옳다, 괜찮아. 하지만 행동에는 경계를 그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감정 코칭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뭐 5단계로 나눠서도 알려주고 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런 걸 봤어요. 당신이 옳다. 이거 세바시의 엄마 전에 나온 건데요. 요거를 들어봤더니,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분이 이론적인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실제로 상담했던 최고의 정치인부터 어떤 세월호 피해자까지 별의별 사람을 다 이제 상담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감정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그 뭔가를 캐치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 정말 죽고 싶어. 아니면 나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 그걸 어떻게 공감합니까? 그걸 어떻게 옳다고 봐줍니까? 근데 아니래요. 그걸 옳다. 너 그렇게 억울했구나. 그렇게 속상했구나. 라고 공감해주면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쪽에서는 스킬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당장 제 아이한테 써먹을 수 있겠다. 아이가 나 이 옷 입기 싫어 하는데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면 아이가 눈이 덩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슈퍼맨이 입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못 입게 해서 너무 화가 났었어. 그래요? 하고 아이 보더라고요. 결국은 원하는 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근데 그런 스킬들은 바로바로 효과가 나서 좋은데 이 책을 잘못 읽으면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떤 그런 본질적인 거, 이게 정말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정말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고요. 하나는 성품, 하나는 패러다임.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같이 보신다면 여기서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보여주는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멘토로 이분을 한 3번 정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참 감사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 중에 약간의 변화를 원한다면 행동을 바꿔라.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 완전히 이렇게 총체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최근에 읽은 8단어에서도 그 박웅현 작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거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스킬을 배워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를 똑같은 인격체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를 보느냐, 아니면 너는 혼자서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아이로 보느냐, 그 관점 하나에서 저 행동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더 깊게 보면요, 행동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이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깊게 다루는 부분이 이 책에 조금 나오고요. 그런 패러다임이 중요하고, 또 하나 여기서 내가 느낀 거는 나는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아이가 느낄 때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근데 내 아이를 봤을 때 나는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났나 느껴진 적 없으세요? 그럼 그게 아이 잘못일까요? 어쩌면 내가 심은 게 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짚어주는 또 하나의 책이 이거예요.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좀 여기 좀 센 어떤 그런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좀 센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이의 모습이 내 삶의 결론이다. 그거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외에 몇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느낄 때는 이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 아이가 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피해자인데 그 관점으로 맨날 해석해봐야 해석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가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되는 그 전환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콩을 심었다고 믿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핑크펭귄 여러분 다 보셨죠? 처음에 누군가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자기 기만, 나의 자기 기만을 깨닫게 해준 아내한테 고맙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펭귄이야. 근데 남들이 볼 때 똑같은 펭귄이잖아. 그렇지. 나는 최고의 아빠야. 근데 내 딸은 그렇게 안 느껴. 그럼 그런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거, 자기 직면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거 없이 스킬만 하면요, 실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직면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책이 이 책입니다. 정말 저에게 보석 같은 책. 이 책 추천드려요. 아빈저 연구소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상자 밖에 있는 사람,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이 책이 나왔는데 2013년도에 이 책이 이제 다시 이제 새로 개정돼가지고 나오면서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 책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자기 기만이
관계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그 관계들을 깨트리는지 정말 너무 이야기처럼 풀어주는데 너무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저는 13년 전에 봤던 책을 여기 때문에 다시 사서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직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래서 말씀드린 패러다임, 그리고 자기 직면,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성품윤리와 성격윤리예요. 성격윤리라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스킬 같은 거예요. 제가 김혜인 선배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킬을 쓰냐면 볼 때마다 칭찬해요. 선배님! 그러면서 칭찬해요. 그러면서 친해져요. 왜냐면 내가 약사한테 뭐 얻고 싶은 게 있어. 그거는 성격윤리예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이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스킬로도 관계는 시작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바빠지고 더 좋은 약사를 만났어. 다 해결됐어. 이분한테 똑같이 반응할까요? 행동할까요? 안 할걸요? 그때 나를 보면서 이분은 더 실망하실 거고요.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성품윤리예요. 그럼 내가 아이를 대할 때 그냥 근본적으로 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잘 되길 원해서, 그래서 내가 자기만 하고 있는 내 부분들을 직면해서 고칠 만큼의 용기와 겸손함이 있다면 저는 그런 태도라면 실수해더라도 아이한테 전달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딱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내가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가벼운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잖아요. 아이도 알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데 떡 받는 사람이 사랑 받는다고 느낄 것 같으세요? 행위는 좋았는데 받는 사람은 저 자식 뻔한데 뭐 바라는 거 있구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같이 터치하면서 이걸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자기 기만, 성품윤리, 그리고 패러다임, 내가 어떻게 보는지 세 가지를 같이 해서 가면 정말 이 책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막강한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